여러분,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는 공정이란 이름, 정직이란 이름, 투명성이란 이름으로 만나는 많은 내용들이요, 다 이런 그걸 뭐 고민을 해 라고 시작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때는 그게 문제될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이거는 커리어나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형팬분은요, 인사총무팀에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뭐 인사총무이긴 한데 제가 이 고민의 내용을 보니까 총무, 구매 이쪽 업무에서 파생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윤리적인 문제, 고민이 되는 문제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가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오늘 사연을 보내신 우리 형팬분의 사례를 통해서 직업윤리 또는 회사 내에서의 어떤 이런 부당이득은 아닌데 뭔가 부당이득처럼 느껴지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처치하면 좋을지 제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사내 교육 자료인데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수많은 교육 담당자님들 요 영상들, 퇴사한 이용해서 하는 많은 영상들 그냥 직원들에게 보여만 주셔도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많은 내용이 해결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형팬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총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형팬입니다. 인사총무팀에서 일하다 보니 이곳은 유혹이 많은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량으로 판촉물이나 선물 세트를 구매하거나 호텔에서 내부 행사 기획하다 보면 거래처에서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건 저도 업무를 하면서 업체에 잘 부탁드린다고 드리기도 하고요. 줄 수는 있는데 받지는 마세요. 정말 받는 사람은 무조건 책임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 고급 호텔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행사 비용의 몇 프로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고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포인트는 백화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데 보통 다른 회사는 실무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가입하고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대략 계산해보니 6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근데 저는 사실 버카로 산 거는 마트 포인트도 적립 안 하거든요. 뭔가 횡령의 일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얘기하면 오바한다, 개고생하는 그런 거라도 받아야지, 그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얘기를 들으니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답이 없는 문제라 더 고민이 되네요. 그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데 선이 뭔지 몰라 너무 답답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고민입니다. 우리 형팬분이 직장 생활에 또는 뭔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어떤 존재 이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고 있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인사해보고 또 감사도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탁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몇 가지를 잘 트리트하지 못해서 커리어가 그냥 종료되는 경우도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애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가이드를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고민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뭐 고민 자체가 안 됩니다. 고민거리도 안 돼요. 그냥 받으면 되지 뭘 고민해,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는 공정이란 이름, 정직이란 이름, 투명성이란 이름으로 만나는 많은 내용들이요, 다 이런 그걸 뭐 고민을 해 라고 시작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때는 그게 문제될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보기엔요, 이제 시대가 점점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깨끗해지길 원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참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파트는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지 않으면 승인 자체가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담당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노하우가 어떤 공무원이 좋아하는 뒷돈, 전달 방식, 어떤 상품, 이런 거였어요. 자, 그 공무원들에게 직업 윤리를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굉장히 깨끗하다, 나는 모든 것을 절차에 의해서 움직였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보냈던 뇌물, 그때 그 당시에도 크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랬던 내용들이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있어서 또 앞으로 리더십에 있어서 회사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만의 방식과 철학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고민은요, 너무 의미 있는 고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요, 회사 카드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위험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하고 위험한 이유는 모든 부정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걸로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더 가도 되겠는데? 조금 더 가도 되겠는데? 좀 더 가도 되겠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급기야 어떤 상황까지 가냐? 이제는 이걸 정립을 안 해주거나 이거를 뭔가 리워드를 안 주면 선택을 안 해버리는 순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엔 이 마일리지 때문에 고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형편분의 사례 나오는 호텔 담당자가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담당자한테 해주라고 하고 다른 회사의 사례까지 얘기하면서 해보라고 할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퍼주는 거예요? 세상에 비즈니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걸 받는 순간 여러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걸 주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쪽 같고 아무리 선비 같아도요, 결국엔 나중에는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구매나 어떤 이걸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만의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 기준이 흔들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윤리가 중요하냐면 그게 기업 경쟁력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 사례가 구매 담당자분이 느끼는 아주 작은 한 사례 같죠? 자, 이 구매가 집대성되어 있는 산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건설이에요. 건설은요, 모든 게 구매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건설업에서 일어나는 뒷돈 주고받기 관행의 전형적인 방식이 뭔지 아세요? 10원을 더 붙이는 겁니다. 이 단가에 10원만 딱 더 붙여요. 그러면 뭐 철제 개수가 몇만 개고 이런 부품이 몇만 개고 피스 못 하네 1원만 더 붙여도 어마어마하겠죠?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마일리지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반복되고 이걸 가지고 뭔가 사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나마 마일리지를 받고 까먹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렇다 치겠어. 근데 마일리지를 받아서 와, 땡 잡았네 이러고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은 100% 눈이 흐려집니다. 100% 여러분들은 가격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구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제사보다 떡밥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아니, 못 볼 거예요.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애시당초 끄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그냥 원칙으로 딱 가지고 고수를 하면 사실 이런 유혹이 없어요. 근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이었거나 고민이 되거나 뭔가 불안한 거겠죠. 자, 이런 걸요,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뒷돈이고 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일리지 그러면 몇백 원, 몇천 원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지금 벌써 호텔로 가니까 60만 원이 되죠. 호텔이 아니라 컨벤션을 한다고 해보세요. 몇백만 원이 되겠죠. 컨벤션이 아니라 어떤 스테디움을 빌린다고 해서요, 몇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항상 여지 없어요. 제가 수많은 이런 건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징계도 해봤고 해고도 해봤거든요. 그 시작은 언제나 단촐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이 정도는 티도 안 나고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회사 카드로 마일리지를 쌓는 이런 행동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합리화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생각들 할 겁니다.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를 왜 굳이 안 받아? 어차피 사라지는 건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일리지라는 건 속성이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제하는 금액에 반드시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무언가를 결제를 해서 그걸로 리워드를 누군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군가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이 받으면 안 되겠죠. 그 돈을 결제한 회사가 받는 게 맞죠. 안 그러면 그것은 부당이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마케팅 담당자거나 이런 상품을 설계하는 MD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마일리지를 설계할 때 이 원가를 설계할 때 마일리지를 빼고 하나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반드시 마일리지는요, 원가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마일리지 혜택이 넓어요? 마일리지 혜택이 커요? 그러면 반드시 상품 판매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회사가 손해보는 거겠죠. 자, 여러분, 카드 생각해 보시면 딱 좋아요. 카드 마일리지를 여러분들이 VIP가 되거나 좋은 혜택을 유지하려면 뭘 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써야 되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어요. 공짜라고 말하는 건요, 정말 값으로 살 수 없는 거, 이런 귀중하고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 이런 거 아니면 정말 무가치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살 때 할부로 하면은, 그리고 어디 가서 약정하면 여러분 그 돈 안 냅니까? 프로모션 기간에 사면 할인 받았고 사면 그 돈 안 내요? 다 내요. 마일리지, 프로모션 이런 건요, 반드시 원가에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부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규정이 있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거, 이거는 결제 자체에 이미 마일리지를
배당하고 그거가 나중에 추적하게 돼 있어요. 항공권을 티켓팅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회사가 이런 상품 구매할 때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개인이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예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호텔이라든지 뭔가 구매를 할 때 마일리지가 발생을 한다? 이걸 내가 취해도 되는지를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여러분들의 마인드, 여러분들의 눈을 흐려서 결론은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사실 똑같은 얘기 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이게 정말 위험한 세 번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보는데요, 돈 맛을 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돈은요 잘 쓰면 참 좋은 거예요. 잘못 쓰면 인생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돈해서 돈에 매이는 것보다는 돈 너머에 있는 가치를 보는 게 좋죠. 가치를 보면 그 안에 당연히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로 인해서 돈이 따라와요. 근데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가치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지원 동기나 커리어의 목적이나 이런 걸 할 때 돈을 얘기합니까? 물론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수록 좋아요. 많이 버세요. 여러분 다 대박 나세요. 저는 그걸 여러분 정말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진 마세요. 목표는 될지 모르겠어요. 목적은요 목표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돈 맛을 보잖아요. 언젠가부터 목적은 사라지고 목표라는 이 수단에만 함몰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건설에 있을 때였어요. 한밭집 사건, 여러분 비리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건설 현장들이 막 이렇게 몇 군데 모여있으면 한밭집, 그러니까 식사집이에요. 건설 인부들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당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경쟁이 엄청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들이 이렇게 해주면 제가 리워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아유 팀장님은 좀 더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좀 이상해. 제가 본부에서 딱 보니까 결제 내역이나 구매 내역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파봤더니 장부상 아무 문제가 없어. 이상하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물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서요, 아니나 다를까 그 한밭집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본부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나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서비스해주는 정도였대. 근데 그럴수록 그 직원들을 그쪽으로 몰아주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권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리워드를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 담당자가 이 한밭집 사장님한테 리워드를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점점 커지면서 월 1000단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밭집 사장님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보는 이득보다 나가는 게 더 커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동안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장부상이 없어요 했는데 교묘하게 작성했던 이중장배를 저한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어떻게 돼? 뻔하지. 징계받고 당연히 고소 처리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너무 건설 사례다, 나랑 너무 멀다 이럴 수 있죠? 아니에요.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어떤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그 크기가 크고 작고의 차이고 기회만 되면 한탕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걸리면 한밭집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봐야 돼요. 이 관점을 절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런 애매해 보이잖아요. 이런 게 뭐 항상 규정이 딱딱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안 만드는군요. 직원들의 어떤 관행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아주 심플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무조건 보고하세요. 보고하면 더 이상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보고를 안 하면 여러분이 임의로 판단하는 거예요. 설령 상사가 그거를 짬시켰다 하더라도 그건 상사 책임이에요. 자,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이 뭔가 찜찜해.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보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모든 책임이 상사한테 간다니까요. 상사가 들었는데도 막 모른 척하고 몰라 알아서 해. 그러면 알아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야겠죠. 왜? 문제가 생길 때 항상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막 1000만 원, 1억 횡령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세무조사하고 뭐 했을 때 문제가 되면 항상 그때 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니죠. 아직 문제가 되지 않은 거죠. 문제가 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을 뭔가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거든요. 이게 마음이 둔해지는 거야. 그때부터 예전에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막 이렇게 지나간다고. 자, 이 마음에 걸리는 분들
저는 일단 여러분들을 박수로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일단 양심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윤리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양심에 화형 맞은 분들은요, 그런 거 없어. 그냥 옳다구나. 어떻게 좀 더 뜯어먹어 볼까? 아, 진짜 잘 됐다. 내가 월급도 짠데 이거라도 더 받아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은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잘 모르겠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마음의 걸림과 상관없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고하세요. 그러면 상사한테 뭐 혼나든 어쨌든 절차를 알려줄 겁니다. 프로세스와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정보의 부재 문제예요. 그냥 확인하면 해결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선택이 여러분 업무에 여러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고 해결하면요, 여러분들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규정이 없다면 상사한테 보고하세요. 사실 방법은 하나야. 그냥 보고해. 애매하게 걸려, 잘 모르겠어, 규정이 없어,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 안 져요. 여러분들이 문제될 게 전혀 없어. 그럼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리는 거야. 보고를 안 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건 100%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이거를 보고할 때 뭐가 좋죠? 상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조직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이득이나 비윤리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와 규정이 잡히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가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투자를 잘하는 것과 한 몫을 단단히 챙기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반드시 바뀝니다. 특별히 윤리라는 문제, 윤리와 관련된 문제일수록 이 민감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성장에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실력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에는요, 반드시 성숙이 동반됩니다. 성숙이라는 건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민감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성장합시다. 동시에 성숙해집시다. 여러분들의 성장하는 커리어를 응원하면서 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다면요,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 고민톡 이메일로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내용을 제가 가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가시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